어떤 마음가짐으로 직장 선택의 기준을 정하셨나요? 네임밸류라는 것들일 수도 있고 뭐 급여, 즉 연봉이라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성? 그냥 막연히 공항에서 근무를 하고 싶었어요. 2달치 월급이 밀리셨던 거예요. 그놈의 족같이. 예. 그거 하실 줄 알았습니다. 저는 좀 수직적인 조직 문화를 좋아해요. 야근이 있는지 여부? 여자친구 이제 호구조사를 이제 하시잖아요.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가 회사는 어디를 다니니?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이제 SNS 말씀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모 기업에서 직원들 채용할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셜 계정들. 인별, 뭐 그런 뭐 얼굴 뭐 이런 거를 네네네. 계정을 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처음부터? 네네. 그래서 이제 친구를 맺고 이제 그 사람을 그 SNS에 올리는 사진, 글들 이걸로 이 사람의 행동,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성향 뭐 이런 거를 뒷조사를 하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채용하기 전에? 네네. 채용하기 전에. 와.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한 분 뵀었던 것 같아요. 이럴 수가. 당장 비활성화해야겠네. 나 그래가지고 저기 마지막으로 이직했을 때 그때 그 담당 부서장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 너는 왜 아무것도 없어? 그쵸. SNS. 맞아요. 아니 뭐 계정은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니, 이렇게 표정을 그렇게 하시니까 진짜 뭐 이상한 거 있는 것 같잖아요. 이상한 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올리질 않았어요. 일부러 안 올리시는 예, 건가요? 아니 뭐 다 올렸던 적도 있고 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차츰차츰 스스로 이제 그 SNS 장례식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뭐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나의 뭐 이력이라든지 졸업한 학교, 전공 이런 것들만 딱 적어놓고 배경사진도 있어요. 근데 안에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딱 다 지워버렸거든.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계정들이 탈퇴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오, 그래요? 예. 몰랐네요. 탈퇴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럴 바에야 있는 채로 그냥 다 지워버리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깔끔하게 지우고 났더니 그런 얘기를 듣게 되더라고요. 너는 왜 아무것도 안 나와? 근데 그 게시물 아무것도 안 올리시는 이유가 이사님 말씀하신 그런 이유인가요? 누가 나를 어떤 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 중에 어떤 사람은 되게 오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예. 미친놈이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나보고 근데 그간에 내가 올렸던 사진들이나 뭐 다 지웠지만 그런 것들은 충분히 미친놈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근데 제발 저려서. 예, 제발로 다 지웠어요. 인사 담당자가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예, 만약에 그게 진짜 결정적인 뭔가가 됐다면 그러면 진짜 결정적인 뭔가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 누가 봐도 그렇죠. 이건 위험하지 않나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런 것들을 볼 수는 있지만 그것도 결국 유추에 불과하고 정답은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복불복 쪽에 조금 더 가까울 수 있죠. 일단은 좀 무게가 쏠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안 맞는 조직 문화를 가진 곳에 가보신 경험들이 있지 않을까? 있다니까요. 예. 그럴 때는 어떠셨는지 나왔어요. 얼마 만에요? 2년 11개월 만에 2년 11개월 네. 어떻게 버티셨어요? 참았죠. 근데 참다 이게 누적돼서 나오신 거예요? 아니면 뭐 결정적인? 뭐 누적도 있고 다른 미친 사람을 만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랬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이루어지고요. 왜냐면 일, 그러니까 업무적인 것, 자기 직무와 관계된 것, 그리고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급여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퇴사를 결심하게 되는 3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명백하게 급여라는 것이 날 충족시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가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 오랜 시간 숙고를 하게 된 거죠. 참고 구태 악수를 두긴 했지만. 아, 그래요? 악수였나요? 악수를 두긴 했지만 아무튼 뭐 결과적으로 도피하는 데는 성공을 한 거고요. 나름 그 도피가 맞는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전 자신 없어요.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조직 문화가 어떤 조직 문화세요? 예? 나랑 이건 좀 맞는 것 같아. 저는 좀 수직적인 조직 문화를 좋아해요. 아니 뭐 수줍은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수줍어하세요? 손도 모으시고. 그럴 수 있죠. 주로 연차가 드시는 분들이 수직적인 조직 문화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과거에 그런 거를 좀 겪으셨으니까.
아 그거는 이제 프로님 뭐 공격하는 거 어떻게- 아닙니다. 마치 내가 선천적으로 그걸 좋아했던 것처럼. 그런데 저는 또 그게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또 반박을 하게 되네. 그런 거 절대 아닌데 어릴 때부터 익숙해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네. 조직적인 하이라키는 어느 곳을 가도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그 수평 문화를 저는 좀 선호하는 편은 그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이 편안한 자리에서 오픈해서 조금 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의견들이 더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말씀하신 수직적인 군대 문화를 예, 선호하기보다는 군대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군대 좋아. 저는 군에 갔으면은 아마 장군 바라보고 뛸 중섭?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왠지 네. 수평적인 문화를 좀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는 프로님이랑 전혀 정반대예요, 정말로. 저는 그런 수평적인 문화, 좀 유연한 조직 안에서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그런 에너지가 생기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전혀 그런 수직적인 그런 관계에서는 이제 좀 그 경직돼 있는 문화에서는 그 목소리를 내기도 좀 힘들고, 네. 그렇다 보니 이제 좀 소극적으로 업무를 하게 되고 지시만 받아서 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저는 선호를 해요. 근데 보통 그러면 수평적인 문화, 수직적인 문화의 차이, 가장 대표적인 걸 봤을 때 약간 좀 젊은 문화일 것 같고, 젊은 분들이 많을 것 같고, 리더도 왠지 젊을 것 같고, 그리고 수직적으로는 아까 뭐 얘기하셔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 좀, 이거 약간 젊은 조직은 표현이 괜찮은데 이쪽으로 말하려니까 참 표현 쓸 게 애매하네요, 참. 뭐라고 표현할까요? 젊은 조직이니 네. 늙은 조직이니 아니, 저는 그런 표현 쓰지 않았어요. 뉘앙스가 그거잖아. 그러면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직 문화 자체가 늙은 사람이 많냐 젊은 사람이 많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그 시니어 계층이 많다고 하더라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오래전부터 정착되어 온 회사들도 되게 많고요. 그럴 수 있죠. 그렇지 않은 상황 아니면 정피라미드 형태를 갖고 있는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주니어 계층이 상대적으로 시니어 계층보다 많은 이런 계층 구조를 갖고 있는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이 회사의 어떤 명확한 명령 체계와 전결의 어떤 그 하이라키가 명확하게 수직적으로 떨어지는 환경이라면 경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느냐. 단순하게 이제 나이의 높낮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걸 갖고 얘기하려니까 내가 디펜스하는 것 같잖아. 그래서 어찌됐든 그건 아니에요. 네. 제가 볼 때는 선호도는 근데 좀 더 나이가 있는 쪽에 아니요. 저는 고른 분포를 그런 선호해요. 분포. 이사님은 어떤 쪽을 좋아하세요? 리더라든가 조직의 구성원들. 저도 사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이가 많아서 꼰대 노릇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나이가 젊으신 분들도 본인의 사회적인 위치나 지위를 악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다니까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뭐 어찌 보면 뭐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을 통해서 그런 업무적인 연륜, 사회에 대한 뭐 업무에 대한 노련성 그런 거를 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뭐 올드한 조직이라고 해서 배울 점이 없고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정말 리더의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리더로서의 역량과 그 능력만 있다면, 자질만 있다면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네, 젊은 그래도 리더가 있는 그런 조직을 좀 더 선호해요. 그 얘기는 지금의 리더가 젊지 않다는 얘기겠네요. 젊으세요? 예? 젊으세요? 내가 듣기로는 아닌데. 아니요. 젊다의 나이 기준이 다 중요하지 다를 수 않아요. 있잖아요. 네. 우리 모두는 젊어요. 아, 그래 나한테는 50이면 젊거든. 젊으면 마음속에 달린 거니까요. 네,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서 세 번째 키워드는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키워드였습니다. 교통인데요, 교통. 출퇴근 시간. 거의 그런 거죠. 두 분께서 뽑아주셨어요. 박서영 과장님과 민정혜 이사님. 어떤 의미에서 뽑아주셨나요?
뭐 제 직업 특성상 사람을 만나는 일이 이제 잦은 일이다 보니까요. 이동이 되게 수월한 곳을 선호를 하고 있어서 저는 지하철역 근처? 아, 네. 지하철역 근처. 예, 좀 역세권. 네, 좀 좋아합니다. 회사가 역세권에 있어야 되는군요. 네. 오. 과장님은 어떤 의미에서? 네, 저는 그 대중교통 이용할 때 지하철이든 버스든 그 안에서 시간이 오래 이렇게 있으면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약간 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네네네.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뭐 이렇게 책을 읽거나 뭐 이런 또 집중할 수 있는 또 성향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사람이 많은. 그래서 네. 어쩌자는 거야. 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되게 버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깝죠. 그래서 그치. 가급적이면 짧은. 대중교통 시간이 짧은 곳을 선호해요. 짧은 곳. 네. 그러면은 그 예전에 공항에서 네.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출퇴근을 그 리무진 버스를 타고 하다가 네네. 영종도로 아예 이사를 가버렸어요. 아, 진짜? 네. 아. 그래서 정말 거기 공항 말고는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잖아. 네. 그랬죠. 네, 예. 당시에는. 지금은 안 그렇겠다. 지금은 뭐가 좀 많이 들어섰는데 도시가 이제 생겼는데 네. 당시에는 그냥 그 직장 그 출퇴근 시간 그거 하나만 고려하고 그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다녔어요. 오, 진짜 중요한 네. 측면이시군요. 그리고 셔틀버스로 그냥 5분 거리였거든요. 저희 회사의 동료분 중에 한 분이 네네. 파주에 거주를 야.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파주에서 강남까지 오시는데 사실 한 2시간 넘게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쵸. 네. 예. 근데 그분이 제일 일찍 오세요. 7시에 출근하시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뭐 좀 일찍 한 4, 5시에 퇴근하시고 아. 예, 5시 이후로 이제 본인이 활동하고 싶으신 거 하시는 하시고. 것 같아요. 오. 그리고 뭐 다른 한 분은 그분도 뭐 천안에서 출퇴근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천안은 뭐 요즘 뭐 교통 교통이 좀 잘 돼 너무 좋아서. 있으니까. 예. 예.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실은 다독을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이야. 예. 그분은 출퇴근 시간 거의 왕복 4시간이신데, 오. 그 지하철에서 책 읽는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시대요. 와. 예. 그래서 사실 그걸 되게 즐기면서 출퇴근하고 계세요. 와. 되게 뭔가 네. 끄집어내서 까고 싶은데 깔 수가 없어요. 오늘 너무 나 벽이랑 대결하고 있는 거 같아. 섀도우 복싱 있지 막 이런 거. 보통 출퇴근하실 때 뭐 하세요? 유튜브 봐요. 아, 유튜브 좋죠. 유튜브로 뭐 보세요? NBA요. 아, NBA요. 커리 3점슛 몇 개 넣었는지 이런 그쵸, 거. 예. 근데 서울시에서 출퇴근에 소요되는 통근 시간의 평균을 내봤더니 1시간 36분이었대요. 평균적으로. 평균이.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오케이? 연봉을 진짜 많이 준대요. 아, 그러니까 저는 1시간. 1시간 딱. 도어 투 도어 1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은 용서할 수 있겠지만 예. 넘어가면 나 힘든 것 같아요, 진짜. 네. 저도 도어 투 도어 1시간? 1시간? 네. 과장님은? 저는 40분이요. 어우, 디테일해라. 41분 안 돼요. 진짜요? 와, 이게 되게 중요하군요. 평균이 1시간 30분이 넘어가는데 일단은 그래도 모두는 1시간 이내로 좀 끊었으면 좋겠다. 그렇네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럼- 그럼 배부른 소리일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이상이 되면은 절대 안 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연봉을 많이 줘도? 그럴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그럴 것 같으면 이사를 가겠지. 네. 어. 네. 다른 선택을 할 다른 것 선택을 같아요. 하면- 네. 이게 그 정도로 중요하군요. 그럴 수 있다니까? 근데 요즘 뭐 항상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마다 지하철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지옥철이죠. 지옥철이죠. 예. 헬철. 그 지옥철을 어떻게 하면 좀 피할 수 있을까요? 지옥철 어떻게 피해? 안 그러면 뭐 본인이 차 타고 가던가. 그건 또 트래픽 잼, 헬, 뭐 이런 쪽에. 그럼 직장 생활 하지 말아야지. 저 아시는 분은 그게 싫어서 사업하신 분 계세요. 아, 진짜요? 지옥철이 싫어서 사업을 한다고요? 와, 대단하다. 사례가 있네요, 다행히. 삶의 질이 떨어지는 느낌을 지옥철을 타면서 느끼셨대요. 아, 근데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정말로.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이에 껴서 출근하는 걸로써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거 느끼는 사람도 있어. 정말 나는 낙천적이네. 아니지만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이 지옥철을 비집고 생업에 종사함으로써 내 자식 새끼들을 먹여 살리고 아. 삶을 일고 나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암시를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광화문으로 출퇴근하는데 한 번씩 이제 지하철 타고 그 출퇴근을 할 때 퇴근할 때 되면 한 번에 이렇게 못 타요, 지하철을. 아, 맞아, 맞아. 그렇잖아요. 몇 번 보내야 되잖아요. 아니 이럴 거면 그냥 회사에서 늦게 나올 걸. 그 나는 퇴근할 때 칼퇴를. 종로 3가에서 타잖아. 종로 3가에서 저기 방화 방향으로 탄단 말이야. 근데 그 바로 다음 게 광화문이에요. 그렇죠. 종로 3가는 아주 여유롭게 타요. 음. 거긴 사실 뭐 저기 직장인들이 그렇게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아닌데 광화문이 진짜 많거든. 광화문에 이렇게 앞에 내다보면 사람이 쫙 하고 들어와요. 힌트를 하나 찾았네요. 뭐가요? 전역이나 다음 역에서 타라. 근데 그게 되게 무리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되게 무리수일 수도 있어요, 진짜.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하고. 경의중앙선역 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발차 간격이 미니멈 15분이야.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예. 자, 네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가 바로 워라벨인데요. 워라벨은 뭐 요즘은 이걸 빼고 얘기하기가 더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박서영 과장님께서 워라벨을 뽑아주셨어요. 네. 저는 그 앞서 나온 키워드들보다 가장 중요한 사안인 베스트. 것 같아요. 아, 예. 오. 그래서 그런 걸 좀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직장을 선택할 때 야근이 있는지 여부, 야근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그 야근에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그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실제로 면접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물어봤어요. 먼저 네, 물어보신다고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니 어떠신지 이렇게 그 면접자도 충분히 회사에 대해서 알아야 될 권리가 있으니까 그쵸, 네, 그쵸. 질문을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했었죠. 야, 너 그딴 질문하고 다니냐? 큰일 날라고. 근데 회사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결정을 했고 실제로 정말로 그 야근에 대해서 전혀 강요하는 분위기나 이런 게 뭐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와. 면접 때 하신 말씀 그대로 야근은 절대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야근을 하면 굉장히 무능력한 그런 직원으로 오히려 그 생각을 하시니까. 생각을 하세요. 왜 업무 시간 중에 다 못 맞췄냐 이런 그 잔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 스스로 대신에 9 to 6 굉장히 그 업무를 다 끝내려고 쉬는 시간을 좀 줄이죠. 개개인별로. 네. 그러면 과장님한테 워라벨은 곧 야근. 요걸로 연결을 해봐도 되겠네요. 네. 워킹 라이프 밸런스 자체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의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다음의 생산성을 갖고 갈 수 있는 이런 충분한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런 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일을 강요하고 시키는 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진짜.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기업에서도 이제 뭐 직원을 이런 분을 좀 찾아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실 때 저희 회사는 워라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이걸 좀 어필을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CEO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이제 후보자분들도 이제 새로운 직장을 찾으실 때 워라벨이 지켜지는 회사인가요를 문의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업무하는 기간에 대한 생산성 그리고 이제 본인의 삶의 그런 가치들을 좀 추구하는 문화로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워라벨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요즘 대세군요, 거의. 대한민국의 표준 근무 시간이 9 to 6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요즘엔 유연 근무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보기를 드릴 건데 출근이 빠르고 퇴근도 빠른 회사, 그리고 출근이 느리고 퇴근도 느린 회사, 출퇴근 시간이 자율인 회사. 이 세 개 중에 세 분은 어떤 쪽을 선호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출근이 빠르고 퇴근도 빠른 회사. 네. 이사님은? 비중은 좀 퇴근이 빠른 거에 더 가치를 두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겠네. 일단 무조건 난 집에 빨리 가야 된다? 이런 마인드? 끝도 보지 말고 대답을 하라고, 박 과장님. 제가 무슨 취조를 하는 게 아니죠? 말을 해. 그렇다라고. 그렇습니다. 네. 이사님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율출근제를 사실 좋아하는데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근태가 불량하다든지 뭐 이런 건 아니고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사실 뭐 집중해서 일을 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고 뭐 프로젝트가 좀 쉼을 좀 가져도 되는 시기에는 좀 내 시간을 갖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좀 필요로 하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네. 자율적인 거를.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 그 육아를 조금 고민하셔야 되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아침에 아이를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그쵸. 예, 좀 중요하죠. 이렇게 등원시키는 등원시키고서는 출근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게 비지한 아침 시간에 5분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쵸. 예, 그래서 저는 자율출근제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도 큰애 셔틀 태우려면 집 앞에서 7시 37분에 태우거든? 그 어린애를. 나 회사 7시요? 도착하면, 네, 회사 도착하면 8시 12분이야. 우리 회사 9시부터 시작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시간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일찍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지. 만약에 나에게 자율 출근이라는 게 좀 주어진다면 충분한 시간 동안 애가 일어날 수 있는 적정한 시간에 데려다 주고 회사를 가면 되잖아요. 그니까요. 뭐 데리고 오는 건 누가 다르게 데려올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도 역시 이제 자율 출근제에 크게 비중을 두는 거고요. 요즘은 재택근무도 많이 하세요. 그렇죠. 예, 워낙 뭐 통신이나 인터넷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원격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재택으로도 많이 근무하시더라고요. 네, 여기에서 일단은 두 분은 자율 네, 근무를 맞아요. 좋아하시고 박성현 과장님은 난 집에 빨리 가는 게 좋다라고 하셨는데 네. 아무래도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 빨리 가서 다른 것들을 좀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많으신 거죠? 네, 저는 그 저녁 퇴근 이후의 삶이 네. 중요해요. 한 캠핑도 부분. 가셔야 되고. 네,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캠핑은 약간 놀러 가는 느낌이네요. 네. 명상하고 자연을 즐기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은. 네, 그래서 취미생활이나 문화생활을 평일에 오히려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어떤 그 것들을 많이 시간을 하세요? 저는 주로 야등이라고 하죠. 야간 산행. 네. 위험하지 않나요? 겁도 없어. 네. 평일에 야간 산행을 네. 하신다고요? 네. 왜요? 왜요? 뭐 아침 뉴스에 나오는 수가 있어 진짜 채널 23에서 이 진짜 제가 이 감수성이 딸려서 그런 거긴 한데 왜 그런 건가요? 아니 정말 인왕산 같은 데는 한번 가보세요. 너무 야경이 너무 멋있어요. 서울의 혼자 야경을 가세요? 혼자 갈 때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지인들이랑 갈 때도 있고 그 동호회? 그렇게 시간이 맞는 이제 칼퇴를 하는 지인들이랑 같이 갈 때도 있고 뭐 같이 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네, 혼자 가기도 해요. 근데 그 굉장히 환족스러워요. 그 저녁이 있는 삶이. 오. 신여성이시네요. 그러셨어요? 부여성이실까요? 모르시려서. 오랜만에 그럴 수 있죠. 그럼 어떤 워라밸을 좀 즐기고 계신가요? 라이프에 있어서. 저는 운동 좋아하는 편이라서요. 네, 역시 그래서 운동이야. 뭐 사실 무릎 안 쓰는 운동? 상체를 많이 쓰는 상체 거. 그래서 사실 뭐 7시 전에는 어쨌든 모든 일을 좀 마무리 짓고 7시 이후에 나의 생활을 좀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거예요. 어떤 라이프 즐기세요? 저는 뭐 이제 뭐 제 생활이 없죠 사실. 네, 그냥 회사에 출근했다가 다시 이제 회사를 퇴근하면서 집으로 출근하고 집에서 퇴근하면서 회사에 출근하고 알겠습니다. 네. 눈물 나요. 네. 그거나 그건가. 그러니까 힘든 그런 거리가 먼 단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래도 드네요. 요즘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라고 하면은 그 지하철 타고 있을 때. NBA 볼 때. 카이리 어비. 그 지하철 타고 있는 12분간의 시간 동안 12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제 얘기를. 예, 죄송합니다. 넘어가야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마지막 키워드는 인지도였는데요. 인지도는 이성원 프로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예. 이 취업 전에 얘기 아닌가요? 취업 전 시절? 얘기죠 사실. 아. 근데 그 취업 전이라고 해도 만약에 이제 물론 보편적인 맨날 얘기하는 게 보편적인 남자분들이나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순전히 저한테 국한된 얘기인데 사실 네네. 뭐 결혼이라는 걸 한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뿐만 아니라 이제 상대방의 부모님, 어떤 가족과 가족 간에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인지도라는 것도 많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아니죠. 한 7, 8년 전에 어떤 저의 부모님의 세대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면이 없지 않고 지금은 아마 그런 게 많이 없어지지 않았을까 상대적으로. 그때 라고. 그런 게라고 말씀하시면 인지도가 높은 게 좋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인지도가 낮아서 이 결혼은 반댈세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났었나요? 최근에 남자친구의 부모님이랑 뭐 인사를 할 기회가 잠깐 있었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모님께서 여자친구 이제 호구 조사를 이제 하시잖아요. 뭐 예. 부모님은 뭐를 하시고 뭐 몇 살이고 뭐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학교는 어디 나왔고 기타 등등 물어보시면서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가 회사는 어디를 다니니?를 그렇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뭐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나라 사회에서 직장이라는 곳의 브랜드 밸류, 브랜드 네임과 그다음에 나의 타이틀 이런 게 무시할 수 없구나. 네, 라는 걸 살짝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맛집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피트니스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우나를 할 수 있는 야, 꼭 비즈니스 스케줄만 입어. 넥타이 빼. 이런 거가 싫은 거예요. 3일 전 합격 통보를 받고 오늘 출근했는데요. 인수인계해줄 전임자가 없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인사불성에 새로 온 이상원 대열이라고 합니다. 물어보지 마시고 지금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문 밖으로 나가서 그대로 집으로 가세요. 이게 제가 당신께 해줄 수 있는 말입니다.